세 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정군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임방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원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의구현 사재단의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부적절했고요. 네. 망언까지라도 얘기하고 싶고 순국 장병들하고 그 유가족들한테 대못을 박은 그런 발언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저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이분은 성직자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게감이 더 커요. 예. 그런 점에서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흉위에서 그런지 바람도 오늘 흉흉하게 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저는 시국선언을 할 수도 있고 극단의 경우에 대통령 퇴진도 요구할 수 있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냐는 별개의 문제로요. 예. 그런데 연평도 포격 관련 얘기라든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 자작극은 좀 황당한 얘기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흔히 대수비 회의라고 하는데 오늘 그 회의 때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용납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을. 대통령이 강하게 이제 의견을 밝혔는데 저는 대통령 이전에 여론 국민들이 이 전주교구의 박창진 신부의 발언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읽어가지고 대통령이 오늘 발언한 것 같은데 또 이 대통령 발언이 너무 또 정치권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잘 좀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네. 마무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박창신 신부가 좀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박창신 신부 본인이 소신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고 예. 계속 일부 교구 쪽으로 계속 흘러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저 위에서 말려야죠. 천주교가 하이어라키가 가장 강한 조직 아닙니까? 종교 중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천안함과 관련된 발언. 이게 네. 북한 소행이냐? 이거 의문을 제기했고, 연평도. 이게 우리가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공격당한 거다. 요 두 개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 네. 하나는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대통령 퇴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시민단체를 그래서 대통령 퇴진을 좀 요구하고 있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대통령께서 끝없는 분열 지금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 왜 지금 분열되는 전국이 이번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분열의 문제, 혼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도 좀 생각할 분야가 있습니다. 뭔가 대통령의 응답이 없으니까 벽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얘기했던 NL 관련 이야기 역사적인 과정 이것은 일정한 부분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바로 연평도 포격으로 연결시키면 써야지. 이것은 조금 앞뒤 안 맞는 얘기였고 이게 오히려 전국의 진행에 또 문제를 푸는데 아주 큰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리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문제를 지적을 했고 아마 사과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는 분명히 좀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성직자들이 지금 시국선언을 하는 상황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 문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예. 전병헌 원내대표 등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민주당의 입장하고 다르다. 그 인식에 대해서는 하고 갈라쳐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좀 더 일찍 명확하게 좀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같은 그 혼란에 좀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야당이 비교적 늦지 않게 판단을 잘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이거 생각이 다르다는 걸 밝혀서 민주당이 잘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예. 네. 그 뒷이야기는 사실 이제 청와대도 초반에는 알지 못하고 다른 차원에서 얘기했다가 뒤에 이제 연평도 포격 또 NL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그 차원에서 민주당도 초반에 내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해도 안 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염수정 서울대 교구장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에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부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평신도에 한해서 그렇고요. 사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원래 생각인데요. 예. 그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직자의 그 정치적인 표현 자체가 이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자제를 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과거에 정의구현 사재단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거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말을 못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했었던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은 지금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독재 정권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염수정 대주교의 정치 사제나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제도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입할 수 있는데 이건 도가 너무 지나쳤고요. 그 성직자들의 정치 개입 문제가 그 나치 시절에 벤헤퍼라는 신학자가 한번 그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 이 나라에 그 어떤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몰고 가면 성직자가 나서서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신 정권이라든가 50 시절에 그 엄혹한 시절에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그 김승훈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학선 주교 많이 그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정권하고 가장 미워했던 정권하고도 계속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거 다 그 생략하고 본인이 돌출 발언을 하고 미사 도중에 플래카드에 대통령 퇴진이 걸려 있고 가두 행진을 하고 이건 정말 정치 표현 중에서 가장 잘못된 그 극단적인 표현인 거죠. 사재단이라는 게요. 그 전주교구의 발언을 사재단 전체의 생각으로 볼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재단 전체도 아니고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이고요. 또 거기서 또 한 신부님께서 박창진 신부가 얘기하신 건데요. 저는 이 문제가 성직자의 경우 일상적인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정 교수께서 지적했다시피 특정한 시기에는 정치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어떤 근거에서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정말 보편적 신뢰를 받는 도덕적인 기반을 갖는 그런 그 성직자들의 사회적인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보통 세속인들은 뭔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기 어려운 독재정권 시기 같은 이런 경우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인 신뢰를 받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 오히려 그런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반을 좀 훼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것에도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통합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종북몰이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종북몰이에 대한 뭔가 국민들의 비판적인 분위기라든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제동을 거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능을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것을 악화시키는 분위기에 기여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재단의 발언은 오늘 그 대통령의 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속보로 전해드려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동들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박기현 기자. 네, 춘추관입니다. 자, 시국 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좀 자세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교구의 NLL 발언과 관련해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켜왔는데 이에 대해 사기를 꺾고 희생을 헛되이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은 장병들과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수석들과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어떤 것에도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 대립 등 최근의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불신과 대결의 문화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손실과 국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정치권부터 법질서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시정연설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회가 무엇이든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권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과 법안 처리에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제때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근 현안에 대해 분명한 뜻을 밝히면서 전국의 난맥상을 직접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홍 국무총리도 정의구현 사재단의 미사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긴급 간부회의에서 북한의 폭침 만행을 부정하고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사죄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행동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네, 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민 씨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 어떤 내용의 발언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아니고 글입니다만. 네, 첫 번째 트위터에 올렸던 글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반성은커녕 큰소리. 이 부분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좀 적절치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욕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논란이 되자 이번에 또 한 번 글을 올립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분들이, 아까는 것들이었는데요. 반성은커녕 큰소리. 또 이 표현은 지우지 않았네요. 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아버지나 따님이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응을 보였었죠. 청와대의 반응은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사람의 도리다. 라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까지 붙였습니다. 임 변호사님.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일반인에게도 누구누구에게 그런 표현을 써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모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글쎄요, 우리가 처음에 내가 모욕감을 받았다 해서 이제 형법상 모욕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모욕죄는 우리가 좀 욕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 지금 요 정도 선에서는 그 모욕죄는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선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부분은 네. 것들이까지는 네, 것들 이런 거는 좀 상대방이 약간 비하긴 하지만 그거 자체로 욕설이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상대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부친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김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용민 씨의 스타일이 그런 쪽이죠. 네.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됐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제했는데 탈당하고 이제 혼자 다시 또 이제 독립 언론이랄까 이쪽으로 활동하다 보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표현, 저는 이중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된다는 논리가 가능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권력자이기 때문에 좀 강한 표현도 가능하다 했는데 어쨌든 이 표현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과했다는 지적이 다수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법적인 문제 이전에 사실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로 충분히 대통령에 대해 비판은 우리 현대사회 가능한데 예. 용어를 잘못 선택한 거죠, 단어를. 예. 단어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국가 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이 나왔고 이 사람이 이제 지난번 총선 때도 잘못 얘기해가지고 민주당을 망친 정말 장본인 아닙니까? 민주당이 총선 대선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천 줘가지고 망가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자숙해야 될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막말 단어를 잘못 선택할까 보면 우리 트위터나 무슨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연예인하고 비슷합니다. 자칫 평범한 말로 하면 이제 잊혀지고 반응이 안 오니까 항상 자극적인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트위터 중독증에 대한 이 진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 바로 총선 끝나자마자 탈당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은 그 단어 제가 나올까봐 그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도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원로 신부님이 시국 미사를 드리던 중에 했던 발언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전직이라고 할까요? 김용민 씨의 발언도 이 정치권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지러운 정치권, 종교인 그리고 좀 알려졌다는 분의 마음으로 좀 따뜻하게 품어주는 건 어떨지요? 12월인데.